이번 지진 피해의 책임을 모두 중국에게 물을 것입니다. 정확히 중국이 지은 건물만 무너졌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건설 중이던 33층 빌딩이 무너져 내린 참사와 관련해 태국 정부가 시공사인 중국 국영기업 계열 건설회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진 발생 장소에서 1000km 이상 떨어진 방콕에서 다른 기존 건물이나 공사 현장은 인명피해가 없었는데 유독 이 건물만 붕괴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중국 회사는 소셜미디어에 건물 완공과 관련해 올렸던 게시물을 붕괴 사고 직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반면 태국 내 한국 건설회사가 지은 63층 빌딩은 멀쩡한 것으로 알려져 대비되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8일 규모 7.7 강진이 미얀마 중북부를 강타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날 미얀마 군사정권 당국은 이번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약 1,700명이고 부상자도 3,400명 이상에 이르렀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얀마의 민주진영 임시정부이자 반군인 국민통합정부는 초기 평가 결과 건물 2,900채 이상, 도로 30개, 다리 7개가 붕괴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여러 예측 모델에 따라 미얀마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만 명을 넘을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이번 규모 7.7의 강진으로 곳곳에서 매몰자와 실종자가 속출하면서 구조 현장에서 사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만달레이의 주변 마을에 사는 자원봉사 구조대원은 무너진 건물 잔해에 갇힌 사람들을 구해내기 위해 기계가 필요하지만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BBC에 전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맨손으로 잔해를 파내면서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있다. 시신들을 수습하고 잔해 아래에 갇힌 사람들을 구해내려면 이걸로는 부족하다며 사람들이 도와줘요 하고 울부짖는다. 정말 희망이 없는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만달레이에서 구조작업을 하는 한 대원은 대부분의 건물들이 붕괴했다며 사람들이 거리에서 달리면서 비명을 지르고 울부짖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만달레이 종합병원이 거의 꽉 찬 상태이며 병원 건물 역시 손상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밤이 돼도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고 잠을 이루지 못해 길바닥에 앉아있는 이들도 있었다며 눈앞에서 가족, 친구, 친인척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얀마 수도 네피도 지역에서 구조작업에 참여 중인 한 대원은 무너진 건물 잔해 아래 사람들이 갇혀서 도움을 요청하는데도 구조할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미얀마의 경우 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더라도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권이 일부 지역에는 고의로 이를 전달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런데 지진 발생 지역인 미얀마에서 1000km 정도 떨어진 방콕에서도 33층의 건물이 무너져 큰 피해를 입어 태국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28일 미얀마 중부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지진 발생 지역과 1000여 킬로미터 떨어진 태국 수도 방콕에서도 건설 중이던 고층 빌딩이 무너져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외신 등에 따르면 태국 구조대는 이 사고로 건설 노동자 117명이 매몰되고 5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무너진 건물은 방콕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짜뚜짝 시장 근처에서 건설 중이던 30층 높이의 건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건물들은 다 괜찮은데 딱 한 개의 중국 건설회사가 지은 건물만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소셜미디어에는 건설 중이던 고층 건물이 먼지 폭풍을 일으키며 종이장처럼 한순간에 와르르 붕괴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또 방콕 곳곳에 빌딩과 아파트, 쇼핑몰 등 건물이 심하게 흔들리면서 놀란 주민들이 길거리로 황급히 뛰쳐나왔습니다. 영국인 관광객 프레이저 모터는 AP에 방콕 쇼핑몰에 있다가 갑자기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곧이어 비명과 함께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됐다면서 고층 건물에서 멀리 떨어진 공원으로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밖에 나와 건물을 올려다보니 먼지와 잔해가 떨어지고 있었다면서 엄청난 카오스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콕에는 1,700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고층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도 많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태국 정부는 해당 건물의 시공사인 중국 국영기업 계열 건설회사 등을 상대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회사는 소셜미디어에 건물 완공과 관련해 올렸던 게시물을 붕괴 사고 직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매체는 패통탄 친나와 태국 총리가 전날 내무부산하 공공사업 도시농촌계획국의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사고를 철저히 조사한 뒤 일주일 안에 조사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진 발생 장소에서 1000km 떨어진 방콕에서 다른 기존 건물이나 공사 현장은 인명피해가 없었는데 유독 이 건물만 붕괴했다고 패통탄 총리는 지적했는데요. 패통탄 총리는 특히 위원회의 건물 설계 승인기관, 승인 방법 등을 조사하고 붕괴 요인을 밝혀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번 사고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을 강력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정계 입문 전까지 신나왓 일가의 부동산 사업을 관리해왔습니다. 패통탄 총리는 내 건설업계 경험상 이런 문제는 본 적이 없다며 건설 예산의 상당 부분이 배정됐고 완공기한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건물은 지난 3년간 약 9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공사를 진행해왔는데요. 이 건물의 공사를 맡은 곳은 중국 거대 국영기업인 중국철로 총공사 계열 건설회사인 중철 19개 주도로 이뤄졌습니다. 이미 지난해 3월 말 건물의 구조물 뼈대 공사가 끝났는데도 이 건물만 붕괴한 것은 설계 또는 시공상 결함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일부 전문가를 인용해 빌딩이 대들보등 지지 구조물 없이 수직기둥의 바닥 슬래브가 곧바로 연결된 무량판 구조인 점을 지적했습니다. 방콕의 부드러운 토양까지 더해져 지진 때 땅의 진동이 증폭됐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해 3월 말 건물의 구조물 뼈대 공사가 끝났는데도 이곳만 붕괴한 것은 설계 또는 시공상 결함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시공사인 중국 기업은 이 건물 프로젝트와 관련한 SNS 게시물을 붕괴 직후 서둘러 삭제해 중국 내에서도 흔적 지우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 매체 차이신과 일본 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이 회사의 공식 계정에는 지난해 3월 말 기준 건물 골조 공사가 최상층까지 완성됐다는 게시물이 올라왔는데 이번 지진 및 건물 붕괴 이후 이 게시물은 확인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한 기사들에는 위기관리의 모범이다라고 비꼬거나 앞으로 중국의 건설을 발주할 나라가 있겠느냐고 질타하는 댓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바로 옆에 있던 한국의 63층 건물은 전혀 문제가 없이 멀쩡해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방콕 시내 사일론가에 위치한 랑산타워입니다. 이 건물은 1990년대 삼성건설이 수주해 단독으로 지은 63층짜리 빌딩입니다. 당시 삼성건설이 난공사의 이 타워를 완벽하게 시공해냄으로써 태국의 발판을 굳히고 한국 건설업체의 기술력을 높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콕은 연약 지반입니다. 흔히 밀가루 집안이라고 부를 정도로 집안이 약했는데요. 최근에 서울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건처럼 완공된 도로가 어느 날 푹 꺼져버리는 경우가 한 달에도 한두 번씩 일어나는 곳이 방콕입니다. 그래서 집안을 지지하기 위해 지하 60m까지 549개의 콘크리트 파일을 박아야 했습니다. 골조가 아닌 콘크리트 방식으로 올리는 고층 건물이어서 통상 강도의 2배의 콘크리트를 써야 했습니다. 랑산타워 공사에서 갖가지 진기록도 작성됐습니다. 태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톱다운 방식이 그중 하나, 지하 6층과 지상 63층의 시공을 동시에 진행시킴으로써 공기를 단축시켰습니다. 지하 6층도 방콕에서는 가장 깊습니다. 크랙 없이 대규모 콘크리트를 친 것도 세계적인 기록이었습니다. 방콕의 외부 온도는 섭씨 36도인데 콘크리트를 칠 때 발생하는 열은 섭씨 95도가량 됩니다. 콘크리트에서 발생하는 열과 외부 온도의 차이가 25도를 넘으면 콘크리트가 갈라지게 되는데요. 삼성건설은 크랙을 막기 위해 스티로폴을 활용, 하루에 온도가 2.5도씩 떨어지도록 했습니다. 콘크리트와 스티로폴 사이의 온도 차이를 2.5도밖에 나지 않도록 한 것이 완벽 시공의 노하우였습니다. 콘크리트를 치던 날 현지 건설업체 관계자들이 타워 현장에 모여들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완공 뒤 랑산타워는 태국 정부가 주관한 태국안전대회에서 건설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며 인정도 받았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태국 내 반중 정서는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패통탄 총리가 지적한 것처럼 지진 발생 장소에서 1000km 떨어진 방콕에서 다른 기존 건물들은 멀쩡한데 유독 중국 건설회사의 건물만 붕괴하면서 막대한 인명피해를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실공사로 인해 발생한 참사로 중국의 건설 신뢰도는 더욱 추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태국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